자, 43번 문제를 보게 되면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왔는가 봅시다. 서로 다른 7개를 3개의 그릇 ABC에 남김없이 담을 거야. 그릇 A에는 과일 2개만 담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해준 상황인 거죠. 서로 다른 7개의 과일 7개를 3개의 그릇 ABC에 남김없이 담을 건데 A에는 2개만 남을 거야. 그러면은 과일을 하나도 담지 않은 그릇이 있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일단 A에는 2개를 담아줘야 되지. 그럼 A에 담을 과일 2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요? 서로 다른 7개 과일 7개 중에서 2개를 A에 담아야 되잖아. 그럼 7개 중에 2개를 선택해주죠. 휴식. 진짜 죄송한데 네네. 휴식 좀 주세요. 휴식. 받을 수 있어? 뒤에 필요하고. 왜 갑자기 피가 나는데? 그럼 다음에 과일이 몇 개 남아요? 5개가 남죠? 그럼 그 5개의 과일을 이제 B나 C에다가 담는 거지. 그러면은 과일 5개를 B나 C에다가 담는 경우의 수들이 각각 2가지씩 2의 5제곱이 곱해지겠네. 괜찮아? 그래서 과일이 하나도 담지 않는 그릇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니까. 그럼 7C2는 7 곱하기 6을 2로 나눠준 거고 얘가 32가 될 거고 계산해보면 3이 돼서 21 곱하기 32 32 곱하기 21이 얼마야? 32에다가 64 672까지가 나온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 괜찮죠? 네. 그 다음 64번 41번도 자, 41번을 보면 서로 다른 연필 5자루와 서로 다른 지우개 3개를 학생 3명에게 남김없이 나눠주려고 해요. 지우개는 1개씩, 연필은 의미로 나눠주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그러면은 지우개를 1개씩 나눠주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돼? 3명에게 지우개 3개를 1개씩 나눠주는 경우의 수 3팩 3팩이죠? 연필은 의미로 나눠줄 건데 연필을 못 받는 학생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연필이 5자루. 그러면은 연필 각각 한 자루당 학생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가지씩일 거 아니야. 3의 5제곱을 곱해지겠네. 계산해보면 6 곱하기 243 63 18에다가 64 24 622 1458까지 나오네. 이해 가는 것 같아? 다시 지우개 3개를 3명에게 나눠주는 경우가 300돌이야. 6가지. 그 다음에 각각 연필 5자루를 각각 한 자루씩 3명에게 나눠주는 거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해가지고 3의 5제곱만큼이 곱해지더라고. 결과적으로 6 곱하기 243 계산해보시면 정답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 그 다음 64 64번에 봅시다. A, B, C, C를 일렬로 나열을 시킬 건데 A와 A 사이에 홀수개의 문자가 놓이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A와 A 사이에 홀수개의 문자가 와야 돼요. 1개가 올 수도 있고 3개가 올 수도 있죠. 그럼 만약에 1개가 왔다면 A와 A 사이에 한 개의 문자를 정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개? A와 A 사이에 한 개의 문자가 온다는데 B하고 C가 오는 거 2가지밖에 없죠. 오케이? 만약에 B가 왔다면 얘를 1개 취급하고 이제 CC가 있는 거지. 그러면 얘네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이걸 1개 취급하잖아. 3팩. 근데 같은 문자 2개 있으니까 2팩으로 나눠줘야죠. 결과적으로 3개가 나오는 거지.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 얘를 1개 취급해주면 문자가 몇 개 나오는, 남아있는 문자가 뭐가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B하고 C가 남아있을 거라고. 그럼 얘를 1개 취급해주면 문자가 이제 3개가 다 다른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맞아? 문자 그럼 3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3팩. 6가지 나올 거라고.
그 다음에 A와 A 사이에 3개의 문자가 들어가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A와 A 사이에 3개의 문자가 없다는 건 나머지가 다 온다는 거죠. BCC가. 그럼 BCC가 여기로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B가 여기 있을 수 있고 여기 있을 수 있고 여기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몇 가지? 3가지. 3가지. 그래서 이거 다 더해주면 12가지 나와요. 경우의 수는 항상 빠짐없이 실수하지 말고 잘 계산하는 게 포인트가 되는 69번 가자. 1, 2, 2, 4, 4, 5에서 5개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5자리 자연수 중에서 5의 배수가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봤죠. 5의 배수를 결정하는 건 뭐야? 1의 자릿수가 5가 와야겠죠. 그럼 1의 자릿수를 5를 먼저 배정을 시켜놔요. 그럼 나머지 4개의 숫자를 배정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될 텐데 그러면 1, 2, 2, 2, 4, 4 이 중에서 얘를 가지고 이제 만들 수 있는 5의 배수의 개수를 구해봐야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될 텐데 뭐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편해 보여요? 뭐가 제일 많아? 2가 제일 많지. 그럼 2가 3개 들어갔을 때랑 2가 2개 들어갔을 때랑 2가 하나 들어갔을 때 이걸로 나눠 생각하는 게 편할 것 같아. 그러면 2가 3개 들어가면 나머지 하나의 숫자가 1이 오거나 4가 오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럼 1이 왔다고 생각해보면 1이 여기 있을 수 있고 1, 2, 3, 4 4가지 나와. 그런데 4가 올 수도 있으니 4가지에다가 여기 2에다가 4가 오는 경우 이것도 4가지 8가지가 나오는데 그 다음 두 번째는 2가 2개 왔다면 1하고 4가 오거나 4가 2개 오거나 이 2가지밖에 없겠지. 그럼 얘를 1열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4팩을 2팩으로 나눠주는 얘가 24니까 12가지 나오겠다. 얘는 4팩을 2팩 2개로 나눠주는 24를 4로 나눠주는 6가지 나오겠다. 괜찮아요? 그 다음에 2가 1개가 왔다면 이거 맨 끝에는 5가 무조건 픽스예요. 5 픽스. 그 다음에 5가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2가 하나 왔어. 그러면 나머지 4, 4, 1이 둘 다 와야겠지. 그럼 얘를 1열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4팩을 2팩으로 나눠주는 12가지까지. 그래서 이 8가지, 12가지, 6가지, 12가지를 다 더해보시면 되죠. 20에다가 26, 두개 넣으면 38가지 나와요. 괜찮은 것 같아? 76번. (1에서부터) 7까지 자연수를 다음 조건으로 만족시키도록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5는 4보다 오른쪽에 배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짝수는 왼쪽부터 큰 수대로 배열을 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상황. 그러면 1, 2, 3, 4, 5, 6, 7이 있는데 5는 4보다 왼쪽에 위치한다. 오른쪽에 위치한다. 그러니까 4보다 5가 오른쪽에 있어야 돼. 그리고 짝수는 왼쪽부터 큰 순서대로 배열을 할 거야. 짝수들. 자, 일렬로 나열을 시킬 거다. 오케이. 5는 4. 오케이. 4. 짝수에는 선택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냥 이거를 짝수 3개를 그냥 같은 문자로 봐버리면 돼. 이렇게. 그럼 얘를 1열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7팩토리얼에서 같은 문자 3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3팩으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면 이게 이 AAA가 만약에 어느 자리에 가 있다. 그러니까 AAA가 이렇게 매치가 됐다 하면은 2, 4, 6이 자동 매칭인 거예요. 이렇게. 자동 매칭. 괜찮아? 그래서 요거만큼에 대한 경우의 수를 먼저 생각을 해놓을 건데
5가 4보다 오른쪽에 위치해야 된다며.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제 5는 4보다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왼쪽에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경우의 수와 왼쪽에 있는 경우의 수가 똑같겠지. 무슨 말이지 얘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숫자를 배열을 하면 4가 4랑 5를 비교해보면 오른쪽에 있는 경우의 수와 왼쪽에 있는 경우의 수가 똑같을 거 아니야. 5가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2로 한번 나눠주시면 돼요. 5가 4보다 오른쪽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배열에 대한 전체 경우의 수를 생각했을 때 5가 4보다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왼쪽에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5가 4보다 왼쪽에 있는 경우의 수하고 오른쪽에 있는 경우의 수가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2로 한번 나눠준다는 거지.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것만 계산이 될 테니까. 계산해보면 얘가 이제 7팩토리얼인데 1, 2, 3, 4, 5, 6, 7에서 요거 약분하면 얘가 약분되고 계산해보면 20에다가 120, 7 곱하면 840 2분의 1 곱해주면 420까지 나옵니다. 이해 가는 것 같아? 이 경우의 수가 약간 풀이 과정 자체가 이렇게 그냥 숫자 몇 개가 띡 곱해지면서 그냥 끝나는 형태로 이렇게 등장을 하다 보니까 너희가 경우의 수 같은 경우는 이 풀이 과정을 너희가 이 각각의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많이 풀어봐야 돼. 자꾸 얘기하지 마. 각각 유형별로 너희가 너희 걸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 오케이? 다음 보자. 78번.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일단 여기까지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면 여기까지 오려면 이쪽 방향으로 2번, 이쪽 방향으로 2번. 얘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이 배치가 되겠죠. 4팩, 2팩, 2팩. 그럼 계산을 해보면 얘가 24니까 6이 나오지. 그럼 여기서 여기로 오는 경우의 수가 6가지. 또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경우의 수가 6가지여서 36까지 나오네. 이렇게 구하시거나 아니면 1, 1, 2, 1, 3, 1, 3, 6 6, 6, 6, 6 써놓고 12, 18, 18, 36 이렇게 풀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그때 네. 그 중간에서 네. 위로 사각형 하나 더 그리고 아래로 사각형 하나 더 그려가지고 풀어도 되는 거예요. 위로 사각형을 더 그리고 아래로 사각형을 더 그린다. 그러면 페이지겠죠. 그렇게 풀어도 상관은 없는데 그러면은 어차피 근데 그려놨더라도 나 지금 이런 식으로 그린다는 거지. 맞아? 네. 이런 식으로 그린다는 건데 어차피 이 지점을 통과해서 여기에 도달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걸 만약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 지점, 이 지점, 이 지점, 이 지점을 통과하는 경우의 수들을 다 빼주려고 하면 너무 복잡해져. 그냥 차라리 얘를 통과하면서 얘를 무조건 지나가도록 하면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준다고 접근을 하는 게 더 편할 거예요. 인정? 오케이. 다음. 이제부터 시스템으로 넘어가자. B쌤에서 다른 거 중에 질문할 건 없어요? 80번 한 번. 80번이요? 80번. P는 거치고 Q는 거치지 않고 가는 경우의 수. P는 거치고 Q는 거치지 않아.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그 첫 번째 방법, 그러니까 공식적인 방법으로 계산을 하려면 A에서 P를 거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준 다음 A에서 P를 거쳐서 Q를 거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빼주면 돼요. 그러면 A에서 P까지 가는 경우의 수라고 한다는 것은 아래로 내려가는 거 2번 하고 오른쪽으로 가는 거 2번이니까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눠준 게 P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될 것이고
P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건 오른쪽으로 4번, 아래쪽으로 3번. 오른쪽으로 4번, 아래쪽으로 3번. 결과적으로 7팩을 4팩, 3팩으로 나눠준 게 바로 P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곱해주는 건데, 우리가 P에서 B까지 가는 그 경우의 수에서 P에서 Q를 거쳐서 B를 가는 경우의 수만큼을 빼줘야 돼. 그러니까 P에서 Q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눠준 거고, 그 다음에 Q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3팩을 2팩으로 나눠준 거다. 빼준 걸 곱해준다. 느낌으로 계산해줘야 돼. 이게 전공법. 계산해보면 24니까 6이 되고, 얘는 약분해보면 5, 6, 7이 남아있을 거고, 얘가 6이니까 약분해주면 35 빼기, 얘가 6이 되고 얘가 3이 되니까 18. 17 곱하기 6 7에 42에다가 6에는 6 102까지 나옵니다. 요게 이제 정분법으로 계산하는 방법인 거고, 만약에 그냥 솔직히 나는 근데 이런 경로 문제는 이게 제일 편하더라고. 이게 좀 손에 익으면은 이게 더 빨리 풀려. 실수도 좀 줄어드는 것 같고. 그럼 요 라인은 전부 다 6666 써놓고 6666 얘는 거치면 안 돼. 12, 18, 24, 30. 얘가 18, 18. 얘가 24고 두 개 더해주면 54. 얘가 18, 두 개 더하면 42. 두 개 더하면 왜 96이야? 뭐야? 뭘 잘못한 거야? 24, 30, 24, 42. 아, 얘가 24는 거지. 내가 잘못했네. 24, 24, 48. 두 개 더해보면 102까지 나오죠. 괜찮죠? 그 다음. 자, C단계 한번 질문해보자. 번호 한번 물어보세요. 102번. 87번이랑 87번이랑 89번이랑 89, 91번이랑 91번. 다 질문해. 괜찮아. 네. 단, 질문해준 것들 쌤이 다 풀어줄 수 있는데 그냥 답만 받아 적지 마시고 꼭 다시 풀어보세요. 알겠죠? 너희들은 여기 있는 문제들을 그 교재를 끝내려 오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문제들을 나중에 시험장에 맡아드렸을 때 풀 수 있는 능력을 기르려고 오는 거니까 내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 답만 받아 적지 말고 꼭 다시 풀어보라고. 오케이? 네. 네. 그 다음 95, 95번 99번. 99번 하는 거? 네. 다른 거 없어요? 87번부터 가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을 구등분한 영역에 서로 다른 9개의 색깔을 칠을 할 건데 그것에 대한 경우의 수가 저렇게 나왔대요. K의 값이 얼마냐? 각 영역에는 한 가지 색깔만을 칠하고 회전했을 때 일치하는 것을 같은 것으로 볼 거야. 그러면 일단 회전했을 때 일치하는 것을 같은 걸로 볼 거다라는 거를 빼고 먼저 구해보자고. 그러면 가운데에 색칠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9가지. 9가지. 그 다음에 9가지고 요렇게 한 바퀴 돌려서 칠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8팩 나오겠죠? 네. 네. 그런데 돌렸을 때 똑같은 상황이 몇 가지가 나와? 4개. 4개. 4분의 1 곱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9 곱하기 얘가 8팩인데 4분의 1이 곱해지면 이제 8팩을 7팩 곱하기 8로 볼 수 있죠. 그럼 8로 8 이게 4 약분해주면 얘가 7팩 곱하기 2가 돼요. 그래서 18 곱하기 7팩이다. 이거 너희들 알고 있어야 돼. n-1팩 곱하기 n은 뭐야? n팩. 그 다음에 n팩을 n-1팩 곱하기 n꼴로 왔다리 갔다리가 돼야 돼요. 예를 들면 99팩에다가 100을 곱하면 100팩이 되는구나. 또는 100팩을 99팩 곱하기 100꼴로 변환이 가능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98팩 곱하기 99 곱하기 100 뭐 이런 식으로 변환이 자유자재로 돼야 된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8팩을
700 곱하기 8로 변환을 시켜놨고 4분의 1 곱해주니까 700 곱하기 2 그리고 곱해주면 18 곱하기 700 되는구나. K 값은 18이게 돼요. 예. 네. 그 다음 87번 했고 89번 나오자. 자, 세 개의 기호, 동그라미, 네모, 그 다음에 이걸 뭐라고 하냐? 스페이스바라고 하나? 스페이드? 예. 와 같이 기호 세 개로 이제 순서대로 서로 이웃해서 나오면 신호를 사용하지 않아. 오케이. 세 기호, 동그라미, 네모, 스페이스바를 6개를 사용해서 만드는 서로 다른 신호의 개수가 몇 개냐? 이웃해서 나오면 사용하지 않아. 어허. 세 기호 6개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신호의 개수를 배우자. 이웃해서 나오면 사용을 하잖아. 이웃해서 나오면 사용을 하잖아. 6개가 있어. 서로 이웃해서 나오면 신호로 사용을 하지 않을 거야. 동그라미 저를 6개를 사용해서 만드는 신호의 개수가 몇 개냐? 이웃해서 나온다. 바로 앞에 계속 있었어. 오케이. 자, 얘를 일렬로 나열을 해가지고 신호를 만들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6개를 사용해서 만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죠.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이제 기호 3가지가 이제 3가지 중에 하나씩이 오는 거니까 3의 6제곱만큼 나오고 있죠. 3개 중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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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신호로 사용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경우의 수를 빼줄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 신호로 사용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요 순서대로 나오면. 오케이? 그러면 얘가 2번 나올 수도 있고 1번 나올 수도 있죠. 만약에 2번 나왔다고 가정하면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이거 그리기 싫은데 이거. 예. 이렇게. 그러면 요거 한 가지. 예. 그 다음에 요게 하나 나왔다고 가정하자. 하나. 예. 괜찮죠? 하나 나왔다고 가정을 해준다면 얘는 일단 고정이야. 근데 얘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하나, 둘, 셋, 넷 자리가 배정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개 중에 하나지. 네. 4 곱하기.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에 배정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300. 3의 세제곱. 3의 세제곱만큼. 오케이? 예. 그런데 동그라미, 네모, 스페이드는 보면 안 되지. 이때는. 예. 그럼 이 4가지도 좀 두 개로 나눠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배정됐을 때는 얘가 나오면 안 돼. 여기에 동그라미, 네모, 스페이드가 나오면 안 돼. 4 곱하기 3의 세제곱에서 네. 마이너스 2를 해요. 4 곱하기 3의 4제곱에서 세제곱에서. 세제곱에서 그렇지. 그러네. 그럼 되겠네. 요걸 계산해 주면 되겠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동그라미, 네모, 스페이드가 배정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의 6제곱까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네모, 스페이드가 2번 연속 나오는 그 경우의 수 한 가지를 빼준 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네모, 스페이드가 4개 중에 4자리 중에 하나에 배정이 돼요. 그래서 곱하기 4. 4에다가 3의 세제곱만큼이 전체 경우의 수일 텐데 거기에서 이제 동그라미, 네모, 스페이드가 여기 있을 때 동그라미, 네모, 스페이드가 여기에 배정되는 경우의 수가 한 번 더 있을 테니까 그거 하나 빼줘야 되고 동그라미, 네모, 스페이드가 여기 있을 때 동그라미, 스페이드, 네모가 동그라미, 네모, 스페이드가 여기 있는 경우의 수도 하나 빼줘야 되기 때문에 빼기 2가지. 계산해보면 3의 6제곱이 726까지. 그 다음에 빼기 1 마이너스 728. 얘가 27에다가 4 곱하면 108까지. 빼기 2 106까지. 그러면 얘가 107이니까 107만큼 빼주면 622까지 나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정말 해도 적응이 안 돼. 91번. 자, 0, 1, 2 중 중복을 허락하여 5개의 수를 선택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일렬로 배열해서 자연수를 만들 거야. 5자리의 자연수가 되도록 배열을 해보고 1끼리는 서로 이웃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0, 20, 200, 그 다음에 1, 22, 01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이고 11, 02, 0은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자연수야. 만들 수 있는 모든 자연수의 개수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생각을 할까? 5자리 자연수 중복을 허용해서 5개의 수를 선택해서 일렬을 나열할 거야. 1끼리는 이웃하지 않아야 돼. 이거는 그냥 계산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1이 아예 안 들어가는 수의 개수 몇 개일까? 2의 5제곱 2의 5제곱 개. 1이 하나 들어간 건 1이 5개 중에 하나에 들어가겠죠? 5 곱하기 2의 4제곱 5 곱하기 2의 4제곱 1이 하나 들어간 거 1이 이제 2개 들어간 걸 생각할 건데 1이 2개가 들어가는 건 자리가 이렇게 배정이 되거나 이렇게 배정되거나 이렇게 배정되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2개는 안 되고 1, 1 1, 1 뭐가? 1이 안 들어가고 0이 이러면 앞에 0이면 안 되는 거야. 아, 첫 번째 거 내는 거. 1이 안 들어간 거. 인정. 2에 대해 1이 안 들어간 것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0, 2를 가지고 이제 5자리 자연수를 만들었다는 건데 여기에 0이 오면 안 되죠. 2가 와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얘는 2의 4제곱이죠. 자연수를 원하는 거구나. 자연수니까. 그럼 얘도 안 되네. 1이 만약에 맨 앞자리에 왔다라고 한다면 2의 4제곱개만큼 나왔겠지? 1이 맨 앞자리에 왔다면 그런데 1이 뒷자리에 왔다라고 한다면 그럼 요것에 대한 경우의 수가 4가지 그리고 여기 맨 앞자리에 2가 와야 돼. 그러면 나머지에 배정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의 세제곱개만큼 나오겠죠. 이해가? 예. 오케이? 그 다음에 1이 2개 왔다라고 한다면 1이 배정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이런 것들하고 1이 이 자리에 오는 건 1, 1, 그 다음에 1, 1 요거밖에 없을 거고 그 다음에 다른 건 더 없잖아. 그 다음에 1이 가운데 오는 거 이렇게까지. 저 밑에 2개는 무조건 앞에 2가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맨 무조건 앞에 2가 와야죠. 얘도 2가 와야지. 예. 자, 배정할 1을 배정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다 끝났죠 이제. 네. 그럼 여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은 2의 세제곱 2의 세제곱개. 그러면 요거 3개는 2의 세제곱개. 3 곱하기 2의 세제곱. 그 다음에 얘가 2의 제곱개들.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곱하기 하나, 둘, 3개. 계산하면 이 계산 좀 이따 하자.
그 다음 마지막 1이 3개 들어가는 거. 요거. 예. 그러면 2 곱하기 2 4가지 나와요. 네. 계산해보면 얘가 이제 16가지가 나올 거고 얘는 16 더하기 8, 3, 24 두 개 더해보면 40까지 4, 8, 32 가보다 아휴 미치겠네 48 88. 그 다음에 8, 3, 24에다가 32 36 4 두 개 더하면 40 88 두 개 더하면 104 다 몰라서 체크 못했어. 그거 몰라. 괜찮죠? 104개 네? 응? 자, 그 다음 95번 그래요. 그거 그냥 95번 가보자 다시 써야지. 1, 2, 3, 4, 5, 6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5개를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선택을 한 후 일렬로 나열할 수 있는 모든 5자리의 자연수에게 수를 구해보자. 각각의 홀수는 선택하지 않거나 한 번만 선택한대요. 그리고 각각의 짝수는 선택하지 않거나 2번만 선택한대요. 그러면 선택을 하지 않거나 한 번만 선택한다, 홀수는. 그리고 짝수는 선택을 하지 않거나 2번만 선택을 한다. 오케이. 다섯 자리 자연수니까 만약에 짝수를 선택했다면 짝수는 2번 나와야 되죠. 그러면 이 숫자의 배열이 짝수를 동그라미라고 줄까? 짝수를 동그라미, 홀수를 x라고 할게요.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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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형태로 등장을 하거나 아니면 동그라미 동그라미 xxx 형태로 등장을 해야 될 거야. 왜냐면 짝수를 선택하면 2번 선택해야 되거든. 그리고 아예 선택을 하지 않아서 홀수 5개만 올 수도 있겠다. 근데 짝수 5개는 뭐다? 왜냐면 짝수는 한 번 선택하면 2번 선택해야 되거든. 어떤 상황인지는 감이 와? 만약에 내가 2를 선택했다면 2가 2번 나야 돼. 왜냐면 각각의 짝수는 선택을 아예 안 하거나 2번만 선택한다 했기 때문에. 그럼 2를 선택했으면 2가 2번 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짝수를 2개를 선택했다면 2하고 4를 선택했다면 2가 2번, 4가 2번 나야 돼요. 그래서 이 상황은 벌어지는 거야. 그리고 홀수 선택하는 거는 한 번이 오는 거지. 홀수는 그럼 3번 이상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각각의 홀수가 1, 3, 5가 선택될 수 있잖아. 예. 그러니까 1, 3, 5. 3개. 아 그럼 5개는 안 되네. 네. 오케이. 3개까지만. 이 2개만 가는 거네 상황이. 괜찮은 거죠? 네. 그러면 짝수가 몇 개 있어요? 홀수 3개. 짝수 3개, 홀수 3개. 그러면 이 3개 중에서 내가 선택을 할 2개를 골라줘야 돼. 그러면은 3개 중에 2개를 골랐다. 예. 그러면 만약에 내가 2랑 4를 골랐다 쳐보자. 그러면은 여기 2, 4, 4랑 그 다음에 홀수 하나를 또 선택해줘야겠죠. 예.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줘요. 그러면 1이 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를 이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면 되죠. 예. 5팩을 2팩, 2팩으로 나눠주면 되겠네. 네.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 만약에 짝수를 하나 선택을 했다, 2를 선택했다. 2가 왔고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했고 그 다음에 홀수 3개는 다 오니까 3개 중에 3개 선택하는 건 안 해줘도 상관없죠. 1, 3, 5 다 오는 거니까. 그럼 얘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5팩을 2팩으로 나누는 거네. 예. 각각을 계산해보면 얘가 3이고 3이니까 9가 되고 얘가 120이니까 4로 나눠보시면 30까지 270까지가 나올 거고 계산해보면 앞에 거 세 가지에다가 122로 나눠보면 60 180까지가 나오겠다. 두 개 나오면 450까지 나오겠네. 맞겠지? 99번
개의 숫자 1, 2, 8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5자리 자연수 숫자 카드를 만들려고 해. 다음 그림과 같이 숫자 카드 1, 2, 8, 2, 8을 회전하면 8이 뭐라고 써있나? 8, 2, 8이 1이 되므로 한 개의 숫자 카드 1, 2, 8, 2, 8만 만들려고 한대요.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만들 수 있는 5자리 자연수의 숫자 카드의 개수를 구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 1, 2, 8, 2, 8 1, 2, 8 잠깐만. 이렇게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렇게 자, 1, 2, 8 잠깐만. 요거 조금 이따가 알려줄게. 머릿속에 정리가 잘 안 되거든 지금. 조금 이따가. 오케이? 네. 그 다음 102번. 각자리 숫자의 합이 4인 자연수를 작은 수에서부터 순서대로 나열을 할 건데 가장 작은 자연수는 몇 번째 수인지를 구해보자. 각자리 숫자의 합이 4인 자연수야. 다섯 자리 자연수는 몇 번째 수냐? 이게만 주세요. 재밌네. 그러면 네 자리 오케이 111 오케이 가장 작은 5자리 자연수는 몇 번째 수인지를 구해봐요. 1 숫자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1111이 올 수 있고 1120이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2200도 올 수 있고 4000도 올 수가 있죠. 얘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자연수의 개수는 이게 좀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봐봐요. 각자리 숫자의 합이 4인 자연수를 작은 수부터 순서대로 나열을 할 거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얘를 가지고 배열할 수 있는 배열의 개수는 몇 개일까? 저기 네. 한 자리 자연수가 네. 합이 4 이런 건 합이 4예요? 그냥 4면은 가능한 거예요. 왜요? 왜냐면 각 자리 숫자의 합이 4인 자연수. 근데 네 자리 자연수라고 얘기는 안 했거든. 근데 하나가 어떻게 합이에요? 뭐라고? 이해를 적으셨어요. 숫자 4는 그냥 한 자리 수인데 네. 4 하나로 합이 어떻게 돼요? 합 더할 게 없잖아요. 그냥 다시 그러면 나 다시 해보고 있어. 저기
거의 다 됐어. 만약에 우리 반의 학생들이 갖고 있는 모든 돈의 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반에 너밖에 없으면 너가 가진 돈의 합은, 그러니까 우리 반의 합은 너가 가진 돈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럼 이제 어. 가진 돈이 저는 있으니까 이게 얼마 있고 없는 그치. 사람들은 0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이게 대상이 있는데 저거는 대상이 없잖아요. 자리수 한 자릿수. 근데 합이라고 하는 게 물론 더한다의 의미를 갖는 거지만 맞아, 맞는 말인데 이것도 각자의 숫자의 합을 4로 봐줘야지 이것도. 근데 조금 애매하긴 하다 이것도. 단, 뭐 한 자리 자연수를 포함해서 뭐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줬어야 좀 더 정확한 것 같긴 한데. 표시에서 내면 저렇게 내면 이의제기. 그치, 약간 그건 언어적으로 근데 좀 약간 의제기가 할 만한 거 한 것 같긴 한데 진짜 좀 애매한데 느낌이. 무슨 말? 나 어떻게 생각나? 얘는 그러면은 1111을 일렬로 배치하는 경우의 수는 4팩 나누기 4팩이니까 한 개 나오겠죠? 얘 가지고 배치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팩을 2팩으로 나눈 거지. 그러니까 12가지 나올 거고. 얘를 가지고 배치할 수 있는 건 4팩, 2팩, 2팩이 되죠. 그래서 24를 4로 나눠서 6가지. 4팩을 3팩으로 나눠준 4개. 요거 다 더해보면 13개, 19개, 23개. 그러면 가장 작은 5번째 자연수는 24번째 자연수가 됩니다. 3에 세 번째 자리랑 두 번째 자리는 세 자리, 두 자리, 한 자리 다 하는 거예요. 세 자리, 한 자리, 두 자리. 맞아요. 3일을 안 했다. 3일 0. 예? 아니 그게 아니라 그 한 자리에는 한 자리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아는데 이거 설명해 줄게. 알겠어. 그러면 35개니까 36번째가 돼요. 근데 봐봐. 맞아. 한 자리 자연수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돼. 근데 내가 이거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배치했다라고 하는 것은 0004, 0040, 0400, 4000을 다 얘기를 한 거지. 예. 그러니까 한 자리 자연수는 다 포함이 되는 거지. 예. 이것도 마찬가지. 얘를 일렬로 배치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얘기를 했다는 건 0022, 0202 그 6가지를 다 얘기했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얘네들을 일렬로 배열을 할 때마다 그게 자연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예. 무슨 말인지 오케이? 예.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각자리 숫자의 합이 4인 자연수에 대한 모든 경우의 수는 35개였기 때문에 가장 작은 5자리 자연수는 36번째 자리 자연수다. 36번째 자연수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괜찮아요? 오케이. 거기까지 일단은 해설을 먼저 한번 하고 끊자.